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배 넘게 늘었는데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선고 이후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1심은 김 씨의 자금이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가 조작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한 인지를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심에선 의례적인 선물이라며 무죄로 본 800만 원 상당의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하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는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 조작 범죄와 관련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공범들의 선고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1심 때와는 달리 유죄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 조정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씨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과 가장 달랐던 건 시세 조종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넘어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본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장 이전부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김 씨가 수수료를 40%까지 지급하면서까지 계좌를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20억 원을 오직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만 사용하도록 한 점 등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주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보고 공범들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 역시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배치되는 간접 증거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해갖고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검찰은 무혐의로 1심은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는 1시간 반의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이 선고되고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씨. 평소 속행 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 안경과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때때로 변호인과 필담을 주고받거나 눈을 마주치는 등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문 직전 불리한 양형 사유를 짚으며 김 씨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데 김 씨는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된 뒤 김 씨는 변호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사실은 판결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은 판결인 건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협의해서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저희가 내일 접견 들어가서 또 그렇게 상의 드리기로 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이 2배 넘게 늘어난 상황. 방청객들은 숨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별다른 법정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방금 붕괴 상태에 있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가능하면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을 오가는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봉쇄한 것의 효과를 과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란군은 미국과의 종전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해 이전과 같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아미르 아크 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국영방송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적 목록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조국을 다시 침략해온다면 이란과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새 전장에서 맞설 것이라며 전쟁이 멈추고 전장에서 휴전과 침묵이 흐른 날 이후에도 전시와 같은 신중함으로 훈련을 계속하며 목표를 갱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이란 간 2차 종전회담이 불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이란 국영통신 기자를 직접 만나서 교착에 빠진 협상 진행과 핵심 쟁점을 물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측 대표단 파견이 발표된 뒤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으로 출국했습니다. 기대됐던 이슬라마바드 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소속으로 6년째 이슬라마바드 지국장을 지내고 있는 아프잘 레자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Direct talks nor indirect. So this is something propaganda by. I think this is something propaganda by U.S. side to put blame on Iranians. Okay, we were ready to send our envoys to Islamabad, and you look, Iranian foreign minister just left Islamabad. No, this is not like that.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먼저 논의하자는 이란의 새 제안 보도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일 뿐이라며 냉담하게 평가했습니다. 협상 진전의 관건은 여전히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달린 만큼 새로울 게 없는 뉴스라는 겁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데 따른 자위적 조치로 핵무기 개발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ow U.S. claim that Iran is going after nuclear bomb? This is totally baseless. This is something he wants to, dive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pinion. 이란 지도부 내분설은 가짜뉴스라며 이란 협상 대표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건 트럼프라고 지적했습니다. If both parties showing their seriousness, it could be within weeks. If you want to end this war, s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If you really don't want to Iran have a nuclear bomb,
Okay, Iranian already expressed their desire that they are not looking for nuclear bomb. 최근 백악관 만찬 행사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이 너무 허술했던 게 의심스럽다며 연출된 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전용기로 오만을 방문했다는 건 양국 간 신뢰가 그만큼 깊다는 증거라며 레자 기자는 종전회담이 재개된다면 이곳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란이 핵 문제는 뒤로하고 호르무즈부터 개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즉답 없이 이란 유조선을 추가로 단속했습니다. 이란 항공사에 기름이나 기내식을 공급하는 외국 정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의 국제선 정상화 시도도 봉쇄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유조선과 미 해군 구축함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던 MT 스트림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일과 23일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 2척을 납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유조선을 호르무즈 밖에서 또 저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이란의 새 제안에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은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논의는 했지만 진지한 검토 수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미국의 이란 봉쇄는 바닷길뿐만 아니라 하늘길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에서 지난 주말부터 무스카트와 이스탄불, 메디나, 베이징까지 4개 국제선 운항이 전쟁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미 재무부가 경제적 압박 작전을 다시 꺼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에 항공유 공급과 기내식 서비스, 착륙 요금 정산,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까지 언급하며 전 세계 공항을 압박했는데 급유나 기내식이 차단되면 이란은 국제선을 띄울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의 선박을 봉쇄한 것처럼 이란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 계획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걸프 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에 4.18달러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으로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 3.78리터당 4.18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약 40% 급등한 상태입니다. 디젤 가격은 갤런당 5.46달러로 일주일 전에 5.51달러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고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의 상방 위험, 비정상적으로 높은 석유 정제품 가격, 공급 부족 위험, 이번 충격의 전례 없는 규모는 경제적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의 지난 24일부터 27일 미국 성인 1000여 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2%만 생활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의 25%보다 하락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미국인들은 생활비 문제와 이란과의 인기 없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점점 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었는데 오늘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픈 AI가 매출 목표에 미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과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we have this perpetual battle between the secular tailwind from technology, and we have this cyclical push on policy and geopolitical issues.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전달했지만 미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뉴욕 유가 기준인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69% 오른 배럴당 $99.93에 마감하며 지난 7일에 112.95달러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리서치 기업인 텔리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최대한의 조건을 대부분 관철하는 방식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건 현재 불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전쟁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매출 목표에 미달했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 AI가 신규 사용자와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앞으로 컴퓨팅 계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부터 반도체 칩 설계 관련 종목에 이르기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픈 AI와 5년간 3천억 원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은 오라클은 주가가 3% 넘게 급락했고 엔비디아와 AMD도 각각 1%,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전쟁이 벌어진 지 어느덧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국내 제조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섬유업체는 수출길 봉쇄, 원자재 수급난까지 겹쳐서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공장 불은 꺼져 있고 기계는 멈췄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히잡과 차도르 등 섬유 원단을 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배가 출항을 못하고 거기 있는 컨테이너를 다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40여일 만에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기계는 대부분 사라지고 텅 비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계는 대부분 고철로 팔아버리고 공장 건물은 임대로 내놓은 겁니다. 대체 운송편으로 물건을 보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대체 항구 사정 탓에 하역도 못하고 대금도 받지 못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월급이라든지 뭐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직원을 다 내보내고 이제 기계도 다 없애고 이제 임대를 나와서 은행 이자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걱정거리는 원자재 수급입니다. 특히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섬유업체는 가동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계속 공급해버리면은 생산해버리면은 한 달 이내 기계 서버리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그냥 놀아야 되고.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기계 5대 가운데 4대를 세웠던 비닐 제조업체는 이제 경영 자금이 걱정입니다. 비닐 원자재 가격은 전쟁 이후 한 달 사이 50% 정도 올랐는데 다음 달엔 2배로 뛸 거로 전망되는 탓입니다. 전에는 이제 원료가 뭐 50%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100%가 오르는 거죠. 5월 달은. 전쟁이 끝나도 한 번에는 안 떨어질 거예요. 중동 전쟁이 2달을 넘어가는 사이 판로가 막히고 원료 공급이 끊어진 중소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휘발유와 비닐, 페트 용기 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나 나프타와 같은 액체 탄화수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최근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휘발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산화탄소를 휘발유, 나프타와 같은 액체 탄화수소로 바꾸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지만 단계가 복잡해 설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공정 단계를 대폭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구리와 산화철 등으로 구성된 촉매가 핵심입니다.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촉매에 잘 흡착될 수 있도록 알칼리 금속도 활용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역수성가스 전환 반응이 필요한데 이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구리나 이런 성분들이 또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다 철계 촉매에 혼합을 해가지고서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하루 50kg 규모 액체 탄화수소 시범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또 추후 연간 10만 톤 이상 규모의 상용 공정 설계를 통해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식탁 물가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고환율의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 물가마저 위협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 곁을 지켜온 국민음식 삼겹살 가격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치솟고 있습니다. 2달 전 2,000원대였던 삼겹살 100g 가격은 어느새 3,0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돼지뿐만이 아닙니다. 소와 닭고기, 달걀까지 축산식품 가격은 2달 만에 1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달 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6%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조류독감까지 가축 전염병이 축산물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솟은 유가와 1,500원대 고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상운임과 유가 상승, 고환율까지 더해져 대부분 수입하는 사료용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매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사료비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료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농가 경영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업계와 협의해 삼겹살과 목살 등 주요 부위 가격을 최대 28.6% 낮추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3살짜리 아동의 사인이 된 두부 손상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친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광범위한 뇌출혈과 몸 곳곳에 든 멍자국 등을 확인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이가 두부 손상으로 숨졌으며 복부 쪽에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국가수 구두 소견과 부모 휴대전화에서 포착한 학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친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경찰은 여기에 더해 국과수로부터 피해 아동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해 머리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외력에 의해서 머리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도구를 이용했다면 좀 더 의도성이 명확할 것 같고요. 경찰은 친모도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등굣길 아파트 앞에서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전날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학생들이 무리지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때 아파트 입구 쪽에서 하얀색 SUV가 인도 위로 올라탄 채 덜컹거리며 달려옵니다. 곧이어 모퉁이에서 우회전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그 차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로 덮쳐서 주변 사람들 놀라고 다 전화하고 그랬어요. 차량이 돌진하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운전자가 몰던 차는 이곳에서 경비원을 들이받고 10m가량을 더 진행한 뒤에야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차에 치인 60대 남성 경비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평소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통행 안내를 도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현장에 하얀색 국화와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모를 남기며 애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길을 잘 건널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여기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 차량들을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 A씨는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사고 전날 평소보다 많이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양양군은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파면 처분하고 관리 감독 책임자 2명에게는 불문 경고를 내렸습니다. A씨는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협박 등 140차례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가 화장실에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쓴 여성이 통증을 느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26일 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가려움 등 통증을 느껴 소망에 신고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휴지에는 접착제 성분의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촬영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휴지에 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개국공신인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재 영입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출입기자단과 작별 인사했습니다. 차출설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부산 국갑 출마를 위해 마침내 청와대를 떠나는 겁니다. 1977년생 청와대 최연소 수석이었던 그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개월 열심히 일했다며 국익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사직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전략공천이 유력한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재 영입식을 열어 둘을 성대하게 맞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100조 원을 투입한다던 AI 강국론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며 청와대가 배치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를 출마 대기실로 변질시켰습니다. 부산 국갑의 털을 닦던 경쟁자들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년 뒤에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안보는 태도, 안보는 정치, 이것은 부산 사나이들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하수석 출마를 지시했느냐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끈질긴 구애에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의 판단을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면서 재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민주당은 선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의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영 전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거죠.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출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더 짙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국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정보 유출 논란과 쿠팡 문제로 파열음이 나오는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 다변화 필요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합니다. 특히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상호 존중을 토대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현안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거란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과 우리 정부의 쿠팡 제재를 놓고 한미 간의 일부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미국 측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중요성도 거듭 역설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거라는 불안감을 왜 갖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뺀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은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또한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보다 1.4배 크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 교체기인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상황에서 이를 앞당길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를 강조한 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과세 불복 소송을 벌여온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762억 원 상당 법인세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쟁점인 저작권 활용 사업에 있어서 한국 법인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이고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과세였습니다. 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법인세를 21억여 원만 내자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과세분 가운데 762억 원가량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주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우리 세무당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를 넘어 콘텐츠 전송의 주체라고 보고 해외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를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규정해 추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콘텐츠 관련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 등 보조적 활동만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해외로 보내는 돈을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조세 회피 시도라고 단정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국내 인터넷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 서버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산업계 충격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가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업체 등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 대규모 투자가 멈추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 사례를 들며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파업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라며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사측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집행부는 성과급 요구를 떼쓰기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며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영업이익 300조 원 달성 시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은 물론 고객 이탈과 공급망 재편 압력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치명적일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선도 지위가 흔들리고 반도체 협력사 생태계도 악영향을 받을 거란 지적입니다. 파업 때문에 공급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면 고객사에서 다른 거래처,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공급처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문가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경영 지표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노사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하루 1조 원 수준의 회사 손실이 예상된다며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이 파업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과반 노조로 등극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동남아로 일주일 일정의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휴가 기간 중이던 그제도 총파업에서도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이란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전쟁이 단기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오랜 갈등의 역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이란 사태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 우리의 대응책을 조명합니다.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HEU 그게 지금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도 증설하고 있다. 미국은 명확하게 정동영 의원의 발언이 한미가 관리해야 될 민감 정보 유출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미 3월 6일 국회에서 발언 이후에 3월 말쯤에 미국으로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고 4월 초에 바로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실시되어서 현재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보 당국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에 대한 보안 조사가 있었던 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의 당사와 차례에 거쳐서 정부의 정보위원회 소집 방문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일절 정보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이라도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을 출석시켜서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개최를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컨펌을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정보 유출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지 아니면 북한의 장관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영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발언을 했고 해임 건의안까지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민주하고 대북 공개 잘 되냐 잘 되고 있냐고 지적해 네,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시고요. 해임 건의를 계속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음에 젖은 싱가포르에서 추진했어요. 오늘은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1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어제보다는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 있어서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맑겠지만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충청과 경북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1도, 포항은 10.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울산 1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